소중한 당신, 소중한 당신, 내 손을 잡아요. 사랑, 기쁨, 용기, 희망, 우리 다 함께 만들어 가요. 라디오 파킨슨 사랑방. 현 수장님의 파킨슨병 주치의는 신경과 선생님이죠? 그럼요. 고유스타님은 다른 과 의사가 주치의신가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 파킨슨 환우 친구 중엔 파킨슨병으로 다른 과에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다른 병도 앓고 계신가 보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엔 파킨슨병과 전립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아이고, 참 힘드시겠네요. 그분의 경우는 전립선이 파킨슨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파킨슨병이 여러 증상 때문에 여러 병원에 다니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워낙 파킨슨병은 증상이 많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재활의학과의 경우는 모든 외과 질환과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파킨슨병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각종 운동 처방부터 언어 치료까지 모두 재활의학과 소관 아닙니까? 네, 파킨슨병은 특히나 그 장기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경과만 보지 않고 여러 과에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자칫 환자들은 미리 예상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아예 확진을 받으면서 바로 재활 치료가 시작되어야 해요. 운동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운동 시범도 배우고 또 함께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말 그대로 파킨슨 센터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대형 병원에 가보면 거의 파킨슨 센터라고 쓴 안내판을 볼 수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가 뇌신부 자극술을 받을 때 신경외과와 협진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협진이라고 할 진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확진 받을 때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MRI, 페트 검사 외에는 다른 과에 갈 일이 없었지요. 요즘 관련 과가 힘을 합치는 질환별 센터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작 센터 내에서의 협진은 진료 수가라는 제도적 문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뉴스를 읽은 적이 있어요. 네, 협진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쉽지 않다는 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요. 이런 노력을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최근 인제대학교 화연대 백병원이 파킨슨병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다양한 진료 과목의 전문의를 망라하는 협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진료 과목의 전문의를 망라하는 협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파킨슨 클리닉에는 병원 내 신경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그런데 비뇨기과는 왜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파킨슨병 증상 중에 긴급뇨와 변비 같은 배뇨 장애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방과 협진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환자는 효과가 있는 치료라면 해볼 권리가 있죠. 파킨슨병을 한의사는 진전마비라 부르며 침, 뜸, 약침, 한약, 한약제제, 기공, 정신요법 등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한다고 하지요. 전 뜸을 뜨면 잠을 깊이 들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뜨뜻하고 좋아요. 그러니까요. 병원에 신경과 한방이 나란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환자의 치료가 제일 먼저여야 되는데. 강동 경희대병원과 부산 동의대병원에서는 양방과 한방을 함께 본다고 하는데 그냥 환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느 과로 들어와도 협진을 한다는 건지는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해운대 백병원의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군요. 양방에선 협진을 한다고 해도 신경과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지만 양방과 한방이 1대1로 협진하는 경우
서로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파킨슨병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환자가 느는 질환인 만큼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파킨슨병 환자의 병세가 나빠지는 것을 늦추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협진은 환자는 정기적으로 파킨슨병 전문의를 방문하여 현재의 상태를 상담하고 의료진은 가장 이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식을 적극적으로 함께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